이번 시간에는 2018년 1회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공학 기압 1atm과 크기가 다른 것은, 이 at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기압을 나타내는 그런 공학 단위죠. 이 atm과 같은 크기의 그 단위로는 수은주로 나타냈을 때 뭐 760mm 수은주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수온을 담았을 때 이만큼 76cm가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주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담았을 때, 수온이 아닌 물을 담았을 때 올라가는 그런 높이를 뜻하는데요. 이것은 10 정도가 되고요. 10.332. 그래서 이 수주는 맞습니다. 이것을 이제 킬로그램 중 퍼 제곱 센티미터로 나타내게 되면 1.033이므로 거의 근사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1kg 중을 1kg 중 퍼 그 제곱 센티미터를 그 킬로그램 중 퍼 미터 제곱으로 단위 환산을 하게 된다면 이 1m라고 하는 것은 1cm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10의 제곱 100이죠. 100. 여기는 100cm가 되는데 이것을 1cm를 이제 나타내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곱을 한다고 했으므로 이제 양변에 제곱을 하게 되면 1cm 제곱은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곱하기 4를 분자에다가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네요. 10의 4승을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 10,000kg 중 퍼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이것도 4번과 3번은 같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이제 바 단위로 나타내는데요. 바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일반은 10의 5승 파스칼입니다. 그래서 이 1atm은 파스칼 단위로 나타내면 10만 1325 파스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1.01325 바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게 1바라고 하는 것은 10의 5승 파스칼이기 때문에 1.01325 바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바라고 하는 것은 1atm이 아니라 10atm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릴리프를 이용한 유압 브레이크 회로에서 유압 모터를 정지시키고자 할 때 그 오일 공급을 중단했을 때 유압 모터의 현상, 유압 모터의 현상을 보시면요, 모터 추격 부하 간성이 크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일 공급을 중단을 하게 되면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바로 멈추지 않고 어느 정도 갔다가 지속했다가 회전했다가 정지를 하겠죠. 우리가 자동차에서 그 엑셀을 밟았다가 바로 브레이크를 밟다고 해서 바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관성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간 다음에 차가 움직인 다음에 완전하게 멈추게 되죠. 그 원리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멈출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오일 공급을 중단했다고 했으므로 여기서는 얼마간 회전은 지속하다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지속하다 정지한다가 맞는 답인데요. 오일 공급을 중단한 게 아니라 정지 방법으로 4포트 3H 그 브레이크 회로를 이용한 올포트형으로 그 밸브를 이용해서 막았다고 한다면 바로 정지하는 것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일 공급을 중단했다고 했으므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회전했다가 정지한다. 이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엔드 밸브라고도 하며, 연동제어, 안전제어에 사용되는 밸브. 엔드 밸브라고도 하는 것은 투합 밸브죠. 투합 밸브.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셔틀 밸브라고 하는 것은 오어 밸브라고 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경 32mm의 실린더 10mm/s 속도로 움직이려 할 때 필요한 최소 펌프 토출량 몇 리터 퍼 미뉴트인가? 그럼 단위 연산이 필요하겠네요. 우선 여기 직경이 나왔으니까 단면적으로 구할 수 있고, 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유량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Q는 AV이므로 4분의 파이, 밀리미터 단위로 하겠습니다. 3.
센티미터 단위로 우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2mm니까 3.2cm 의 제곱 곱하기 여기서는 10mm니까 1cm가 되겠죠. 1cm. 그러면 1cm. 그럼 여기서는 미뉴트 이제 분 단위로 하라고 했으므로 여기서 60으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60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482 cm 단위로 했으므로 세제곱센티미터 퍼 미뉴트가 되겠네요. 여기서는 리터 퍼 미뉴트 단위로 나타내라고 했으므로 1리터는 1ml가 10의 3승 ml가 되겠고요. 이것은 10의 3승 ml는 세제곱센티미터와 같으므로 10의 세제곱센티미터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482 여기서 나누기 1000을 해주면 되겠죠. 리터 퍼 미니트로 나타내라고 했으므로 그러면 0.482가 나오겠네요. 단위연산이 중요합니다. 계산식들. 그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일반적인 압축 공기 생산과 준비 단계가 옳은 것은 우선 압축 공기 생산은요. 우선 컴프레셔에 의해서 압력을 해줘야 되고요. 자, 압력을 하게 되면 이제 고압 고온으로 되기 때문에 그 고온으로 된 것을 이제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면 애프터쿨러라는 냉각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온도를 낮춰진 그 공기를 저장해주는 저장 탱크로 가게 됩니다. 저장 탱크에서 수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건조기로 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유닛, 강압 밸브와 드레인 부치 필터, 윤활기로 구성된 서비스 유닛에서 거친 후에 이제 공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직선 왕복 운동용 액추에이터가 아닌 것. 다단 실린더 단위 여러 개인 거 있죠. 그리고 단동 실린더 입력측이 하나인 실린더가 단동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그 입력측이 두 개인 실린더는 복동 실린더가 되겠고요. 요동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한된 각도로 회전하는 그런 실린더가 되겠죠. 그래서 요동 실린더는 직선 왕복 운동용이 아니라 회전 운동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압 밸브에서 알 수 없는 것. 우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여기 지금 사각형이 나타내는 것이 위치죠. 위치. 3개 있으므로 3위치를 뜻하고요. 이 사각형 안에 이제 접속구가 몇 개 있냐 포트를 뜻하는데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므로 4포트를 뜻하네요. 그리고 4포트 3위치에서는 이게 공급 포트와 P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탱크로 가는 건 T, 여기 작업 포트 A, B로 나누는데 이 P, T, A, B가 모두 지금 열려 있으므로 자, 오픈 센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A, B, PT가 모두 막혀 있는 경우는 이것은 클로즈 센터라고도 합니다. 클로즈 센터라고 하고요.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 작동 방식이 이 전자식 솔레노이드 밸브로 이용한다는 거, 그리고 유압식으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은 이제 가스켓이죠. 가스켓. 그것은 그 고정된 부분을 사용하는 실을 가스켓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기호는 알 수 없으므로 3번 가스켓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제어 시스템에서 신호 발생 요소의 작동 상태를 알 수 있으며 그 시퀀스상의 간섭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것. 여기서는 신호 영역을 온오프 표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제어 선도가 되겠습니다. 제어 선도. 이 릴레이가 온되어 있는지 오프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입력 신호가 온되어 있는지 오프되어 있는지, 그리고 출력 신호가 온되어 있는지 오프되어 있는지 그것을 간섭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것, 제어 선도가 되겠습니다. 이 변이 단계 선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은 실린더 액추에이터와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A 실린더가 전진했는지 호주했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변이 단계 선도가 되겠고요. 논리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논리 곱에 의해서 그 엔드 회로를 나타내느냐, 뭐 A와 B의 논리 합으로 오어 회로를 표현하고 있냐, 이렇게 논리 회로에 의한 선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유압 펌프에서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점검 사항이 아닌 것.
자,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는 펌프가 이상이 있다는 뜻이겠죠? 펌프 이상이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압력 제어 밸브가 그 이상이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이상할 경우, 전원이 이상이 있을 경우도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로드 회로의 점검해야겠죠. 일렉 밸브 압력 제어 밸브 압력 설정 점검해야 되고요. 유량 조절 밸브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속도와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 압력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점검 사항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 됐고요. 펌프 축 및 카트리지 등의 파손 점검 또 점검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10번입니다. 무바 밸브와 맞는 설명으로 틀린 것. 그 무바 밸브라고 하는 것은 언로딩 밸브라고도 하는데요. 언로딩 밸브. 무바 밸브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동력을 절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보통 공급 포트에서 T로 바로 순환시켜주는, 그러니까 작업 포트로 그 실린더 액추에이터에 부하를 주지 않는 그런 밸브가 되겠는데요. 동력을 절감시키고요. 유압의 상승을 방지를 합니다. 실린더의 부하를 감소시킨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조금 애매한데 실린더의 부하보다는 펌프의 부하의 양을 감소시킨다는 말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실린더의 부하를 감소시킨다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펌프 송출량을 탱크로 돌리는 역할을 한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렇게 P로 들어가서 공급 포트로 들어가서 T로 가는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무바 밸브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은 보통 4포트 3위치 그 밸브로 텐덤식 밸브가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제작회사에서 미리 롬의 프로그램 내용을 기억시켜서 스스로 판독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든 것. 이것은 마스크롬입니다. 마스크롬. 그 회사에서 제작을 할 때 그냥 바로 그 프로그램 내용을 기억시키는 그런 롬이 되겠고요. 자, EP롬은 자외선, EEP롬은 전기를 이용한 거고요. P롬이라고 하는 것은 1회에 한해서만 이게 프로그램 가능한 것이 P롬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다음 밸브 작동 방법 기호의 의미. 자, 이 화살표 방향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색깔이 없기 때문에 색깔이 없으니까 유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이 만약에 이렇게 칠해져 있다. 이것은 공압을 뜻하고요. 지금 화살표 방향이 이쪽으로 하고 있죠. 이것은 압력을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압력을 준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압 작동이 되겠습니다. 압축 공기 작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해야죠. 제가 반대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그 색깔이 있는 것이 그 공압이었고요. 죄송합니다. 그 색깔이 없는 것이 공압이고요. 색깔이 있는 것이 유압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압축 공기 작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고요. 13번입니다. 큰 운동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리베팅, 펀칭, 프레싱 작업 등에 사용된 실린더. 여기서는 큰 운동 에너지를 얻기 위한 것은 그 충격 실린더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락로드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진, 후진 시에 그 속도를 일정하게 맞춰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 면적이 같은 그런 실린더가 되겠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자, 자동화 시스템 유지 보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유지 보수비 지출을 가능한 최소로 하는 것이 전체 생산 원가를 줄이는 방법. 맞습니다. 자, 설비 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보전을 하는 것. 개량 보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개량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산품 같은 것을 봤을 때 그 만족하지 못할 때 과학적, 기술적 방법으로 설비를 개선시키는 것을 개량 보전이라고 합니다. 설비를 개선시켜 품질 향상을 이렇게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이게 바꾸는 계량 그 설비 보존 방법, 계량 보존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2번에서 나온 내용은 PM 그 예방 보존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량 보존 나와 있으므로 답은 틀린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예비 부품의 상시 확보 여부는 그 부품의 보관 비용과 고장 빈도 또는 고장 1에 대한 그 설비 손실 금액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고요. 설비가 고장이 일으키기 전에 정기적으로 예방 수리를 해서 돌발 고장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설비 관리 기법은 예방 보전 PM이다. 맞습니다. 15번입니다. 미터 아웃 유량 제어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우선 미터 아웃 방식이라고 하면 이것은 액추에이터에서 배기되는 유량을 제어하는 것을 미터 아웃이라고 하고 액추에이터로 공급되는 유량을 제어하는 것이 미터인 방식인데요. 우선 미터인과 미터 아웃을 좀 비교를 하자면 미터 아웃은 이렇게 화살표가 이쪽이죠. 액추에이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체크밸브가 이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터인 같은 경우에는 배기측이 이쪽으로 배기측이죠. 이쪽이 배기측이 자유 흐름이라서요. 이것은 대기압으로 흐르게 되고요. 이것은 실린더 내부의 마찰과 속도 저하를 가지고 옵니다. 이 속도 저하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 내압이 상승하고요. 자, 이것을 스틱 슬랩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미터아웃을 보시면 이게 그 급기라고 하는 것은 이쪽이죠. 지금 이쪽입니다. 이쪽이 급기. 이 급기는 이제 자유 흐름이고 실린더 내 그 압력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배기는 이쪽이죠. 이쪽 배기되는 양을 제어하는 것이 미터 아웃이기 때문에 배기는 제어되니까 되게 안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부하가 카운터밸런스 되어 있어서 끄는 힘이 강하다. 이거 맞고요. 카운터밸런스 되어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이제 체크밸브로 이쪽이 배기된 쪽이 체크밸브로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카운터밸런스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교축 요소에 의해서 발생된 열은 탱크로 옮겨진다. 자, 이 교축 요소에 의해서 발생된 열은 탱크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낮은 속도 조절 면에서는 미터인 방식보다 불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그 안정적인 미터 아웃인데요. 그 저속에서는 공기 압축성 때문에 그 작동이 불안정해집니다. 그 낮은 속도가 아니고 그 좀 중간 정도 속도가 올라오게 되면 미터 아웃이 더 그 안정적인데 저속에서는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 공유압 변환기를 이럴 때는 공유압 변환기를 이용해서 이럴 때는 그 유압 실린더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미터인 방식보다 불리하다 맞고요. 저속에서는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4번이 보기가 조금 설명이 애매한데 유압류의 그 압축성 측면에서 미터인 방식보다 유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평소는 그 안정적인 게 미터 아웃이긴 한데 압축성 측면에서 보면 이 액추에이터로 들어가는 쪽이 미터인이었죠.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는 배기되는 유량을 제어하는 것이 미터 아웃이었기 때문에 압축성 측면에서는 들어가기 전인 미터인 방식이 미터 아웃 방식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터 아웃 방식은 이제 액추에이터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압축성 측면에서 미터인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공장 현장에서는 그 미터 아웃 방식이 미터 인 방식보다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미터 아웃 방식을 훨씬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럼 15번은 4번이 되겠고요. 16번입니다. 검출 물체가 센서의 작동 영역 이내에 들어올 때부터 센서의 출력 상태가 변화하는 순간까지의 시간 지연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작동 영역에 들어올 때부터 센서의 출력 상태가 변하기 전까지
자, 이것은 응답하기까지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것은 응답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번 보시겠습니다. 직류 전동기가 과열하는 원인이 아닌 것. 이것은 과부하 걸렸을 때, 뭐 핸들 이송속도 느릴 때, 저항 요소 또는 접촉자의 단락일 때, 혹은 고전압일 때 과열하는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전압은 과열하는 원인이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서브 센서가 아닌 것. 리졸버라고 하는 것은요, 회전자 각도에 그 사인이나 코사인에 상나가는 그 전기 출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회전자 각도. 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의 회전 속도 있죠. 회전 속도와 방향을 그런 감지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타코미터 같은 경우에는 축의 회전수를 지시하는 계량기고요.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서보 센서입니다. 서미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은 온도에 따른 저항의 변화, 그래서 이제 열가변 저항기라도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PTC, NTC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게 파지티브 서미스터는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증가하는 그런 서미스터고, NTC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서미스터라고 해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감소하는 그런 서미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도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메모리 제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메모리 제어라고 하는 것은요, 입력 신호가 주어지면 입력 신호를 기억을 하는 그런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은 설명을 한 것 3번. 발생한 후에는 입력 신호가 없어도 그때 출력 상태 유지하는 제어.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0번입니다. 로터의 피치가 60도, 극수가 8, 회전자의 치수가 6인 사상 스태핑 모터의 스텝각을 물어봤는데요. 자, 모터의 스텝각 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로터의 피치각, (60도로) 나와 있죠. 60도 마이너스 스테이터 피치각, 회전자죠. 스테이터 회전각을 빼준 것이 모터의 스텝각인데요. 스테이터 각도가 좀 안 나와 있으므로 회전각이 안 나와 있으므로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회전자의 피치각은 회전자의 극수가 나와 있죠. 극수가 8이라고 했으면 8분의 360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8분의 360이므로 45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건 45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로터의 피치각 마이너스 스테이터 회전각 60 마이너스 45도 해주면 15도가 나오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진동 차단기의 기본 요건 중 틀린 것. 우선 온도, 습도, 화학적 변화 등에 대해서 견딜 수 있어야 되고요. 차단은 진동의 최저 주파수보다 큰 고유 진동수를 가져야 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고유 진동수와 강제 진동수가 같아지면 공진 발생, 그러니까 주파수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저 주파수보다 큰 고유 진동수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최저 주파수보다, 그러니까 진동의 주파수와 고유 진동수가 달라야 됩니다. 다른 고유 진동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큰이 아니라 다른입니다. 차단기의 강성은 그에 부착된 진동 보대 상체 구조적 강성보다 작아되고요. 강성은 충분히 작아서 차단 능력이 있되 장교관의 하중을 충분히 받칠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변이 센서의 종류가 아닌 것. 변이 센서로 사용되는 것들은 와전류형, 용량형, 그리고 전자광학형 등이 있고요. 전자용량형. 압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압력 센서죠. 압력 센서. 이 변이 센서들은 이제 진동 측정하는 데 사용된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이 센서 외에도 속도 센서, 가속도 센서 등이 있었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PM 분석의 단계별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 P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상 메커니즘인데요. 분석의 단계별 내용에는 현상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현상을 재현하고
그리고 관련성 있는 설비, 도구, 재료 방식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식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 방식을 선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겠습니다. 현상을 명확히 하고요. 조사 방법을 검토하고요. 이상한 점 문제점 파악하고요. 어, 해결 방식을 파악하지만 여기 최적 조건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내용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최적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을 파악하는 거죠. 24번입니다. 진동 센서 고정 방법 중에 주파수 영역이 넓고, 자, 진동 측정 정확도가 가장 좋은 것. 주파수 영역이 가장 넓고, 측정 정확도가 높은 것은 나사 고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고정하는 것은 기계적 고정이 가장 좋습니다. 밀랍 고정 이런 것은 이제 온도 영향을 많이 받죠. 마그네틱 고정 같은 경우에도 그 온도나 이물질 영향 이런 것들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기계적 고정 방식, 나사 고정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범위도, 응답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먼지, 습기, 온도 영향도 굉장히 적게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5번입니다. 생산의 정지 혹은 유해한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상태를 발견하기 위한 설비의 정기적인 검사. 정기적인 검사를 우선 보전을 할 때, 설비 보전을 할 때 나타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정기적으로 상태를 검사해서 보전하기 위한 보전, 예방 보전이 되겠죠. PM 3번이 되겠습니다. 계량 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설비를 고쳐서 쓰는, 개조해 쓰는 그런 보전 활동이고요. 자, 사후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BM이라고 해서 계량 보전 CM이죠. 사후 보전은 이제 그 이상 현상이 나고 나서, 이렇게 고장이 나고 나서 이제 보전하는 방법. 보전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MP라고 해서 이 지금 보기 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그 보전 방법으로 고장이 없고 그냥 보전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의 설비를 그냥 처음 설계 제작 단계부터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보전 예방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보전 조직. 공장장 밑에 보전 부장이고 보전 과장이 있네요. 그리고 현장 계장이 이렇게 있는데 요 밑에 자 보전 요원들이 있죠. 여기 밑에 이런 것들은 자 집중적으로 공장장한테 다 집중이 되어 있는 조직으로 집중 보전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27번입니다. 다음 설비 보전 표준 중에 검사, 정비, 수리 보전 작업 방법과 보전 작업 시간의 표준을 말하는 것. 여기서는 설비 성능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설비를 가동시켰을 때 나타나는 성능을 규격화시키는 것을 그 설비 성능 표준이라고 하고요. 일상 점검 표준은 어떤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격. 설비 점검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점검해야 되는지, 설비상. 이거는 일상 점검 표준은 이제 간단한 그런 점검이고요. 간이 진단이죠. 그리고 설비 점검 표준 이제 정밀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전 작업 표준이라는 것은 이제 검사, 그러니까 설비 열화를 측정하는 거죠. 설비 열화를 측정하는 그런 검사 단계. 그리고 설비 열화를 진행을 방지하는 정비. 그리고 열화를 회복하는 그런 수리에 관련된 표준이 있는 것, 보전 작업 표준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28번입니다. 다음 중 회전기계 진동 측정 방법 중에 변이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로 가장 적합한 것. 변이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로, 변이 측정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진동이죠, 진동. 근데 진동이 왜 발생하느냐, 이제 축이 좀 이제 흔들린다는 거죠. 진동이 발생됐다는 것. 회전축의 흔들림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변이 측정하는 게 이제 진동 센서에 속하는데, 진동 센서에는 이제 변이 센서, 속도, 가속도 센서를 나뉘게 되는데, 각자 변이 센서에는 어떤 것들이 속도 센서, 가속도 종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9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설비 관리의 조직 형태. 공무부가 있네요. 공무부. 이제 기획과로 나누고 전기과로 나누고 계장과 이렇게 통합과로 나눴네요. 각자 전문 기술별로 나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 기술별 조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고요. 그 기능별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마다 현장에서 이제 공무팀 있죠. 그냥 공무팀. 이게 이렇게 기획과 전기과 계장과 이렇게 전문 기술별로 나눈 것이 아니라 이건 공무팀에서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매트리스 조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적인 것과 그리고 횡적인 그런 분류를 통해서 동시에 두 개를 맡아서 하게 되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두 개 이상 맡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고요. 이거 제품별, 기능별 이런 매트릭스 조직들이 있습니다. 30번입니다. 팽창식 체인버의 소음기 면적. 팽창식 그 소음 체인버라고 하는 것은 우선 소음기라고 하는 것은 우선 재료 흡입하는 그 재료를 이용해서 그 소음을 낮춰준 방법이 있고, 팽창식 체인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음이 그 안에서 덕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음이 좀 낮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하는 것을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때 사용하는 것이 팽창식 체인버입니다. 이 체인버는 면적비는 이제 덕트를 설치를 해야겠죠. 이렇게 덕트, 연결 덕트 그게 있고요. 이게 덕트가 전체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팽창식 체인버를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면적비는 이 전체로 보게 되는 이제 연결 덕트의 단면적 분의 팽창식 체인버의 단면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보존자재 관리상의 특징으로 틀린 것. 보존자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것은 예비품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용자재가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발생 가능성이 적다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능성이 크고요. 자재 구입 품목, 구입 수량, 구입 시기 계획을 수립하기 곤란합니다. 보존 기술 수준 및 관리 수준이 보존자재 재고량을 좌우하게 되고요. 보존자재 연간 사용 빈도가 낮고요. 소비 속도가 늦은 것이 많습니다. 답은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설비 배치에서 그 설비의 소유 면적 결정 방법이 아닌 것. 소유 면적 산정법으로는요. 우선 변환법이 있고 계산법, 그리고 비율 경향법, 표준 면적법 이런 것들이 있죠. 이분법은 속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고속도로 회전하는 기어 및 베어링 등에서 충격력 등과 같이 힘의 크기가 문제로 되는 이상의 진단 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측정 변수. 고속도로로 회전하는 기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고속도이므로 이제 높은 주파수를 요구를 하겠죠. 이런 것은 변이, 속도, 가속도 중에 높은 그 주파수를 요구를 하므로 가속도가 되겠네요. 변화가 가장 낮고 속도 그 다음 높고요. 가속도가 가장 높습니다. 주파수가. 보통 이 가속도는 1kHz 이상의 가속도,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에서 1kHz, 1Hz 이하가 변이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고속도로 회전한다고 했으므로 이제 높은 주파수를 요구하는 이제 가속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34번입니다. 정연파 신호에서 진동의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은 피크 값의 파이분의 2. 피크 값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이죠. 최대값의 파이분의 2는 평균값이죠. 평균값.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시료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2분의 최대값이죠. 평균값은 파이분의 2고요. 오일 윤활유와 비교한 그리스의 윤활의 장점으로 옳은 것. 자, 오일 윤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액체죠, 액체. 그리스는 이제 반고체가 되겠습니다. 반고체. 누설이 적습니다. 둘 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므로. 냉각 작용이 크다고 나와 있는데요. 냉각 작용은 그리스 윤활은 냉각 작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급유가 용이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리스가 급유 용이하지 않고요. 급유 간격이 길긴 하지만 급유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물질, 그러니까 냉각 작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액체로 하는 오일 윤활이 좋겠죠. 급유도 액체 윤활이 좋겠죠. 그리고 이물질 혼입 시에 제거가 용이하다 나와 있는데
반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물질 혼입 제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은 누설이 적다는 그 반고체 상태 그리스유날이 장점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제품의 크기, 무게 및 기타 특성 때문에 제품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 생기는 배치 형태. 그 자재, 공구, 장비 및 작업자가 제품이 있는 장소로 이동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제품은 돼 있고요. 제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작업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이 고정되어 있는 제품 고정형 배치가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공정별 배치라고 하는 것은 다품종, 자, 소량 생산할 때 공정별로 배치되어 있는 거, 기능별이죠, 기능별. 제품별 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소품종 대량 생산할 때 라인을 깔아놓고 쭉 하는 거죠. A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A 제품에 대한 라인, B 제품에 대한 라인 쭉 해주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의 그 적합한 배치, 라인별 배치라고도 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종합적 생산보장 활동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이것은 이제 토탈 프로그레티브 메인테넌스인데요. 이건 TPM이라고 하죠. TPM. 종합적 생산보장 활동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계획 보전 체제를 확립하고요. 그 설비에 관련한 사람은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설비의 효율을 저해하는 로스를 다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그 자주적 활동에 의한 중복 소집당 활동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자를 보전 전문 요원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TPM과 거리가 멀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작업자뿐만 아닌 모든 사람들이 보전 전문 요원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설비 관리의 조직 계획에서 지역이나 제품, 공정 등에 따라서 설비를 분류해서 그 관리를 담당하는 방식. 기능 분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장 공무팀을 보시면 되고요. 전문 기술 분업이라는 것은 이제 공무팀의 전기, 기계, 뭐 계기장치 이런 것을 분야별로 나눠서 전문 기술로 나눠서 분업하는 것을 전문 기술 분업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지역이나 제품 공정대에 따라 설비를 분류한다고 했으므로 그 지역, 제품, 공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그 분류하는 설비를 분류하는 지역 분업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다음 중 설비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실시하는 보전 활동. 설비의 체질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보전 활동은요. 우선 개량 보전인데 개량 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생산품이 뭔가 그 목표치에 그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 설비 자체를 개량해서 쓰는 고쳐서 쓰는 그런 보전 방법이 되겠습니다. 체질 개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예방보전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그 고장이 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예방보전, 생산보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전이 되겠고요. 고장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보전이죠. 사후보전. 고장이 난 뒤에 이제 보전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 체질 개선을 위한 방법 CM 예방보전이 되겠네요. 40번입니다. 음파가 서로 다른 매질을 통과할 때 구부러지는 현상. 이것은 구부러지는 현상은 굴절이죠. 굴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마스킹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크고 작은 두 소리를 동시에 들을 때 큰 소리만 듣고요. 작은 소리 안 들리죠.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작은 소리가 큰 소리를 잘 마스킹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반사, 간섭 이런 것들은 이제 반사하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파동 사이의 상호작용은 이제 음의 간섭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뭐 간섭에는 이제 보강 간섭, 이제 같은 골끼리, 같은 마루끼리 되는 것이 보강 간섭, 그리고 골마루, 그리고 마루 골끼리 하는 거는 소열 간섭, 상쇄되는 거죠. 그리고 맥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음의 간섭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